안녕하세요. 시창청음 수업을 하고 있는 오예승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시창청음 수업은 수업의 목표를 리듬, 음정, 화성 등을 그냥 듣는 기능에서 확장을 해서 음악을 이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창이나 청음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된 이론이나 화성과 연관된 얘기를 좀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첫 수업은 보통 리듬부터 시작합니다. 리듬은 보통 박자표의 기준을 두고 박을 나누어서 듣고 적는 거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어떤 학생들은 보통 4분의 3박자나 8분의 6박자 같은 경우에 8분음표가 한 마디에 6개 들어간다는 이유로 같은 식으로 생각하고 적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청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고도 듣는 것만으로도 3박자 계열과 2박자 계열을 구별할 수 있다던가 하는 그런 감각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감각적인 것을 이론에 기반을 두고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거를 기보를 했을 때 어떻게 기보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설명하고 그렇게 박자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 다음에는 선율, 음정 같은 걸로 넘어가는데 음정이나 선율도 결국은 좀 뒤로 갈수록은 화성과 연관을 지어서 수동적으로 그냥 울리는 음을 받아 적는 거에서 벗어나서 이것이 어떤 기능적인 화성 안에 있는 것인지 좀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악기가 바뀐다면 그 악기에 따라서 어떠한 길이에 대한 그런 감각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좀 다루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 음악 흐름에 있어서는 음악사의 흐름에 맞춰서 처음에는 온음계적인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반음계 선율을 담고요. 그 다음에는 좀 다양한 선법까지 다룬 후에 시간이 좀 더 여유가 되면 무조 선율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 중에서 이제 선법을 좀 부르고 들으면서 익숙해지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선법에 익숙해짐으로써 낭만파 혹은 뭐 그 이후에 인상파라던가 그런 다양한 곡들을 이해하는 것을 또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는 아마도 연주자들에게는 이제 자신이 연주하는 곡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더 높일 수 있고 작곡가들에게는 또 이런 선법과 다양한 스케일에 익숙해지면서 본인의 작곡 스타일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장조선법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법을 설명해 드려야 될 텐데요. 저희가 보통 선법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그 음악사 시간에 그레고리안 찬트 같은 거 배우면서 뭐 교회 선법이라는 걸 배우고 또 16세기 대입법 같은 걸 다루면서 배웁니다. 그럴 때는 보통 피아노 기준으로 하면 하얀 건반 위주로 그냥 얘기를 해서 C에서 시작해서 C에서 끝나는 걸 아이오니안 혹은 이오니안이라고 부르고요. 레에서 시작하면 도리안, 미에서 시작하면 프리지안, 파에서 시작하면 리디안 이런 식으로 그냥 배웠습니다. 그냥 그렇게 배우고 사실 넘어갔던 건데 실제적으로 근현대 음악에서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근현대 음악에서 쓰이는 방법들은 우리가 단지 그냥 도에서 시작하면 이오니안이고 뭐 파에서 시작하면 리디안이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음악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좀 덜 되는 경향이 있어서요. 그것들이 근현대 음악에서 어떤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시창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익힐 때는요, 보통 모드를 두 가지 장조 모드, 뭐 아니면 뭐 단조 모드 이런 식으로 좀 나누어서 생각하시는 게 이해를 돕는데 좋습니다. 장조 모드는 보통 저렇게 아이오니안 혹시 이오니안, 뭐 리디안, 믹솔리디안 저 세 개의 모드를 그 장조 선법이라고 우리가 모아서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이오니안 같은 경우에 도에서 시작한다고 하면 그리고 리디안 같은 경우에서 파에서 시작한다고 하면 믹솔리디안 같은 것은 솔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 모드들의 공통점은요. 처음 시작하는 다섯음 그 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첫 베이스를 첫 음에다 두고 만들어내는 삼화음이 장삼화음입니다. 그래서 이 모드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었을 때 밑에 있는 다섯음 위주로 이렇게 듣게 되면 사실 그 첫 음과 세 번째 음 사이가 장삼도라는 특징 때문에 우리가 장조에 가깝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조선법들은 묶어서 이 세 가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우리가 접하게 되면 어떤 음에서 시작해도
모드를 쉽게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리디안 모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디안 모드는 보통 예전에 그냥 배우신 방법으로 하면 파에서 시작해서 파에서 끝나는 모드입니다. 파에서 시작해서 하얀 건반으로만 생각해서 파에서부터 파까지 치시면 이런 음이 나오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디안 모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같은 F 메이저에서 시작하는 장조를 떠올린 다음에 그 F 메이저 장조 스케일과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하면 됩니다. F 메이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플랫 하나인 조이기 때문에요. 원래 같았으면 파, 솔, 라, 시 플랫, 도, 레, 미, 파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을 건데 지금 리디안 모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 F 메이저에서 B에 플랫이 있어야 할 자리에 B 플랫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내추럴이기 때문에 반음이 올라갔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샵 표시를 해서 번호에다가 1, 2, 3, 샵 4, 5, 6, 7, 8 이렇게 붙일 수 있고요. 혹은 솔페이지를 이용해서 그럼 리디아는 도, 레, 미, 피, 솔, 라, 시, 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저희가 왜 샵을 넣으면 I를 붙이고 플랫이 되면 뒤에 E를 붙여서 부르는 방식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외우기도 하는데 그렇게 F에서 시작하는 것에서 비교를 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음악에 쓰일 때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듣고 있는데 이 음악이 미디안에서 쓰인다. 근현대 음악에 있어서 어떤 음악이 통째로 리디안, 통째로 믹솔 리디안 이런 곡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어떤 장조, 어떤 단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왔다 갔다 이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걸 접해야 되냐면 그냥 어떤 조성에서든지 그 조성의 장조에서 계속적으로 만약에 네 번째 음이 반음이 올라가 있는 상태면 이 부분은 잠시 리디안이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장조에서든 우리가 리디안을 불러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 조표에 해당하는 장조 스케일을 부른 후에 네 번째 음을 반음 올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C에서 시작하는 리디안 모드를 만들겠다고 하면 도, 레, 미 하고 네 번째 음에 파샵, 그러니까 피, 솔, 라, 시, 도 이렇게 하면 리디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익숙해지고 싶으시면 이걸 왔다 갔다 C에서 시작하는 그냥 장조 스케일 불러보셨다가 리디안 스케일을 불러보셨다가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율료만 봐도 그런데요. 음악으로 나타나든 화성으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도미 솔미 도레 파라파레 이렇게 하면 1도와 2도 사이에 보통 장조 곡에서는 1도는 장화음, 2도는 단화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만약에 리디안 곡이라면 화성적 베이스가 1도에서 2도로 움직일 때 도미 솔미 도레 파라파레 장에서 장으로 움직입니다. 그게 굉장히 생각보다 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음악의 특징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요, 방금 했었던 그 C에서 하는 거를 말씀해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D 메이저, D에서 시작하는 리디안, E 플랫에서 시작하는 리디안 이런 것들 모두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D에서 시작하는 리디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머릿속으로 D 메이저 조표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D 메이저는 샵이 두 개인 조이기 때문에 F 샵, C 샵이 붙을 텐데요. 그렇게 붙인 상태에서 다시 네 번째 음에까지 샵을 붙여주면 레, 미, 파 샵, 솔 샵, 라, 시, 도 샵, 레 이렇게 되면 이게 D로 시작하는 리디안 모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물론 E 플랫에서 시작하는 것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유명한 음악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시작 부분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요. 바이올린 콘체르토 인 D 메이저고요. 코른골드라는 작곡가가 쓴 음악인데요. 이 보시면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디안의 대표적인 어떤 선율이라고 가지고 왔지만 이 음악의 제목은 D 메이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D 메이저 조표를 쓰고 D 메이저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 중간중간 리디안의 느낌이 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보통 연주하시거나 듣게 되시는 근현대 곡은 이런 식으로 쓰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악 들어보셨죠? 네. 이 음악은요, 그 코른골드라는 사람이 쓴 그 바이올린 콘체르토고요. 지금 혹시 이게 음악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코른골드라는 분은 사실 헐리우드 영화 음악의 시초 같은 분입니다. 거의 그 이분의 음악 스타일이 헐리우드의 음악 스타일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콘체르토 음악을 딱 들으면 옛날 어떤 헐리우드 음악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모드의 사용을요, 많은 그때 당시에 그 작곡가들이 일부러 스토리를 표현하는 데 쓰기 위해서도 썼기 때문에 그 이런 영화 음악이나 스토리가 있는 스토리를 받쳐주는 음악에게 많이 쓰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음악 같은 경우에는요, 이 D 메이저라고 이제 제목이 붙어 있고요. 그런데 처음 시작부에서 가장 고음으로 쭉 끌어올려져서 여기에 G라는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음에 샵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D 메이저에서는 네 번째 음이고, 그게 이 네 번째 음에 샵이 붙어 있다는 것이 리디안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 선율이 리디안의 대표적인 선율 중에 하나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요, 이 G에 샵이 계속 붙어 있는 건 아니고 붙었다 떨어졌다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어떤 음악에 선법이 쓰인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그걸 고수한다라기보다는 관련된 아까 그 장조면 장조라던가 이런 거 연관지어서 오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리디아는요, 그 네 번째 음이 샵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기분이 약간 좀 기분이 뜨는 느낌을 주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장조 스케일을 할 때는 뭐 도레미 거기까지 온음 두 개를 갈 때 이렇게 만약에 계단을 걸어 올라간 느낌이면 미파 그 반음 갈 때 잠깐 계단을 두 개 오르고 그 다음에 조금 좀 낮은 걸 올라가서 좀 쉬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리디아는 도레미까지 간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는 반음만 가서 안착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파샵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약간 쉬지 못하는, 몸이 붕 뜨는 것 같은 기분을 드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작곡가들이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데 쓰곤 합니다. 자, 그러면 리디안은 설명드렸고요. 이제는 믹솔리디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믹솔리디안은 우리가 가장 이제 편하게 배울 때는 G에서 시작해서 G로 끝나는, G에서 피아노에서 G에서 시작해서 하얀 건반으로만 G까지 가면 이걸 믹솔리디안 모드라고 하는데요.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어떤 모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같은 음으로 시작하는 장조 스케일과 비교하면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G에서 시작하는 그럼 G 장조 스케일을 생각해 본다면 G 장조의 조표는 샵이 하나, 그러니까 F에 샵이 붙고 그 F는 결국 이끈음이 되는 관계인데요. G 믹솔리디안의 경우에는 바로 그 이끈음이 사라집니다. 그 점이 가장 그 장조와 믹솔리디안의 그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끈음이 근음으로 올라가는 그 시도의 느낌이 없고, 시 플랫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솔라시도 레미 파샵솔이 아니고 솔라시도 레미 파솔, 이게 그냥 이렇게 한 줄로 쭉 불렀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멜로디로 솔, 시라, 솔, 피, 솔, 라, 시, 도, 레, 도, 시, 라, 솔, 피, 솔 이런 거 하고요. 솔, 시, 라, 솔, 파, 솔, 라, 시, 도, 레, 도, 시, 라, 솔, 파, 솔 이렇게 하면요. 약간 같은 느낌의 선율인데도 믹솔리디안으로 했을 때 조금 이 끊음이 하나가 사라진다는 것 때문에 조금 더 좀 성스럽거나 아니면 신비스럽거나 조심스럽거나 그런 느낌을 주게 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믹솔리디아는 장조 스케일과 비교해서 7번째 음에 플랫이 된다, 하나 반음이 내려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C에서 시작하는 믹솔리디안을 한번 만들어 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둔 상태에서 7번째 음만 반음 내려주시면 됩니다. 도레미파솔라 테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다 보면 역시 이것도 선율로만 제가 불러서 아까 이끈음이 사라지는 그 선율에서 느낌이 어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리디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화음적으로도 화음을 쌓았을 때 화음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음으로 봐서는 스케일에 있어서는 음이 하나밖에 변하지 않았지만 음악을 들었을 때의 느낌은 생각보다 좀 많은 다른 점을 가지고 오곤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G에서 시작하는 믹솔리디안 그리고 C에서 시작하는 믹솔리디안을 생각해 봤는데요. 똑같이 적용을 하면 모든 그 첫음이 어떤 음이 되든 거기서 시작하는 믹솔리디안을 우리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E에서 시작하는 믹솔리디안 모드를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먼저 이 장조를 떠올려서 이 장조의 조표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장조의 조표는 샵이 4개죠. 파, 도, 솔, 레. 그렇게 붙이면 여기 파, 도, 솔. 사실은 레까지 붙여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붙어 있었다 치고 그 상태에서 이게 7번째 음이잖아요. 그 7번째 음은 그러니까 샵이 원래는 있어야 이 장조인데 거기 있던 샵을 떨어뜨리면 반음이 내려가죠. 이렇게 되면 이게 E에서 시작하는 믹솔리디안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파에서 시작하는 것도 F 메이저를 떠올려서 파솔라 시플레 도레미파 이렇게 될 텐데 여기에서 파솔라 시플레 도레 그 다음에 이 끊음에 플랫을 붙여줘서 미파 이렇게 해주면 이것이 믹솔리디안 모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드에 좀 익숙해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무 음이나 잡고요. 지금 제가 설명한 그런 스타일로 장조를 먼저 떠올리고 요번에 리디안을 만들어 볼까? 그러면 장조 스케일의 4번째 음에다가만 반음 올려봐야지. 믹솔리디안을 만들어야지. 그러면 장조 스케일을 떠올리고 요번에 7번째 음만 플랫을 붙여봐야지. 반음 내려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자꾸 부르시다 보면 또 선율을 막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그 임시표들을 붙여서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 소리 색깔에 좀 익숙해지시게 됩니다. 자, 사실 믹솔리디안 모드는요, 클래식 같은 경우에 번스타인 곡 같은 거에도 쓰인 예가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는 사실은 팝이나 그런 쪽에 좀 많이 쓰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요 선율만 보시고 알 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음악을 이제 아마 앞부분만 조금만 이제 들려주실 수 있을 거예요. 음악 들어보셨는지 여기 딱 앞에 2마디만 들어도요. 여기 벌써 믹솔리디안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샵이 4개죠. 아까 우리가 이 메이저하고 연관된 이 믹솔리디안을 생각해 봤어요. 이 믹솔리디안이라면 다 샵이 있는 상태에서 7번째 음, 요 레만 그 반음이 내려가면 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선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은 반음인데요. 이 반음이 리딩톤이기 때문에 이게 반음 떨어진 게 상당히 사람을 깊이 한번 끌어갔다가 올라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음악에 많은 차이를 둡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여기서 장조선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이런 방식을 똑같이 적용해서 단조선법도 사실 설명해 볼 수는 있습니다. C에서 시작하는 리디안 모드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면은요. 그 C에서 시작하는 그냥 장조 스케일에서 4번째 음만 아까 붙이면 된다고 했어요. 4번째 음에만 샵을 붙이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4번째 음을 반음 올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렇게 할 때 도레미 파샵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그냥 소리만 이렇게 되고 도레미 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도레미 휘 뭐 이렇게 그 샵을 알려줄 수 있는 솔페이지를 써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레미 휘 솔 뭐 이렇게 부르시면 되는데요.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도레미 휘 솔 휘 미 레 미 휘 솔 라 시 도 시 라 솔 휘 솔 라 솔 미 파 레 미 도 이런 식으로 본인도 그냥 아무렇게나 그 선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자유스럽게 부르는 걸 하다 보면 이 리디안의 멜로디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리디안이 뭔지 뭔가 헷갈리실 때는 딱 그 리디안을 정확하게 처음에 리디안을 딱 시작하는 멜로디가 또 유명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혹시 이 멜로디가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게 있어요. 그 애니메이션 음악인데요. 더 심슨하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걸 제가 맨날 설명할 때 많이 쓰긴 하는데, 왜냐면 제가 리디안을 항상 뭔가 사람이 붕 떠 있는 느낌. 영화로 보자면 뭐 요새는 안 그렇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서는 영화음악가들은 리디안을 보통 우주에 누가 간다거나 외계인이 나온다거나 이럴 때 많이 썼어요. 항상 뭔가 좀 허황되거나 아니면 사람이 조금 우주로 간다던가, 예전에 러시안 작곡가들 같은 경우에는 오페라나 뭐 이런 걸 할 때 그 캐릭터가 조금 모자라거나 허황되거나 이런 상황을 표현할 때 그 사람의 주제 선율을 리디안으로 만들곤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이걸 그냥 아무 멜로디나 그냥 장조 멜로디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것을 이제 네 번째 음만 샵을 붙여서 왔다 갔다 해보시면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율만으로도 그런데요. 화음상으로도 보면 만약에 장조에 서면 1도, 4도 뭐 이렇게 간다면 뭐 이런 식으로 느낌이 우리가 벌써 알고 1도에서 2도로 움직인다고 하면 장화음, 단화음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이걸 리디안에서 움직이면 1도, 4도라면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C 메이저에서 1도, 4도, 1도는 C 리디안에서 1도, 4도, 1도는 묘하게 다른 점이 있고요. 1도, 2도, 1도도 C에서는 C 리디안에서는 장화음에서 장화음으로 갔다가 장화음으로 다시 오는 거.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차이가 사실은 전체적인 음악의 톤을 굉장히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요. 이런 모드를 써서 음악을 많이 쓰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믹솔리디안의 예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믹솔리디안은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7번째 그러니까 저희가 장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리딩 톤, 이 끊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보통 이렇게 하면 선율만 쳐도 벌써 우리는 1도로 갔다가 뭐 1도, 5도, 1도 이런 거를 느끼고, 이 5도에서는 이 7번째 이 끊음 때문에 그 다음은 반드시 타닉으로 해결이 될 거라고 우리는 이제 많은 그 교육이나 어떤 많은 멜로디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그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믹솔리디안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7번째 음이 반음 내려갔기 때문에 이 특정 7번째 음을 강조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 선율은 장조인 것 같이 밝은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살짝 어두워진다거나 신비스럽거나 좀 더 차분하다거나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식에서는 그런 방향을 사용해서 쓰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흔히 말하는 실용음악이라는 쪽으로 가면 오히려 뭐 이런 베이스 라인의 그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클래식보다는 조금 그 실용 쪽에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번스타인의 그런 단존 같은 음악에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에 나오는 그런 음악들의 춤추는 파트, 그런 부분에 이제 믹솔리디안을 쓰곤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의 한계가 있어서요. 일단은 장조 모드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런 방식으로 다른 모드라던가 스케일도 익히시고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제가 설명하는 방법이 좀 이해하기 좋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음악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